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 한자 8번째 시간, 국가와 고을에 관한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단군 왕검이죠.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올 때 비, 바람, 구름을 거느리고 우리나라에 내려왔어요.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다 그랬죠. 호랑이하고 곰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100일 동안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나가버리고 곰은 참고 있었죠. 그래서 곰이 사람이 되어서 웅녀, 여자가 되어서 환웅과 곰, 웅녀와 사이에서 단군 왕검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10월 3일 건국기념일, 우리나라를 세운 날, 개천절을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삼았죠. 그러면 중국에도 건국 신화가 있겠죠. 단군 왕검도 신화고요. 중국에도 신화가 있어요. 중국의 신화는요, 지금부터 약 3,300년 전 어느 화창한 봄날 햇빛을 받으며 어여쁜 아가씨가 개수의 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깜짝 놀라 입을 벌린 채 쳐다보는 아가씨 입에 알을 하나 똑 떨어뜨린 거예요. 아가씨는 자기도 모르게 그 알을 꿀꺽 삼켰고 얼마 뒤에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은나라의 시조인 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뒤로 천을이라는 유능한 추장이 나타났고요. 이 천을이라는 사람이 은나라의 탕왕입니다. 그 탕왕에서 다시 19대째 이 사람이 바로 반경이라는 왕이 된 거예요. 반경이라는 사람이 이 무렵부터 중국의 역사시대, 즉 유사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왕, 금관총에서 나온 그 왕이 쓰는 모자 금관이죠. 우리가 해를 품은 달 드라마에서 나온 왕이에요. 왕은 무엇일까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권위가 있어야 되고 위엄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권위나 위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 어떤 무기가 있는 일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뭔가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임금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다 꿰뚫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다 합쳐서 임금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요, 이 임금왕자가 사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합친 사람이 임금왕이라 그랬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학설로는요, 나라를 정벌할 때 사용하는 큰 도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화면에 큰 도끼를 제시했죠.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임금왕자가 어떤 도끼를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합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임금왕이 들어간 한자어는요, 왕자, 왕비, 여왕, 세종대왕 이때 왕을 씁니다. 자, 강한 지도자, 임금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권위가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재물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요, 무기도 있어야 되고 따르는 사람,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군을 보면은요, 이게 입이에요. 입은 바로 뭘까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거 뭐겠어요? 이건 바로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군자를 보면은요, 이게 또우가 이게 오른손 모양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게 무기고요. 그리고 입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우는 오른손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또우. 임금은 손으로 지휘봉을 잡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를 나타냈고 입구를 더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임금군이 쓰이는 자는요. 임금군이 들어가는 한자어는 군주, 군자, 성군, 군왕이 있고요. 임금군, 임금왕은 같은 비슷한 자이고요. 그 다음에 군자라는 거, 여기서 군자가 나오는데 군자는 선비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요즘 말하면 젠틀맨, 즉 지덕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많이 알고 있고 덕을 갖추고 있고 건강한 사람이 바로 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의를 잘 갖추고요. 시와 서와 예와 악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선비라 그랬죠. 이런 사람이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라예요. 우리나라 지도죠.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북한까지가 다 우리나라였어요. 자, 우리나라 나라국자 한번 봐볼게요. 이 나라국자에 보면은 크게 에워싸고 있죠. 에워싸고 있는 안에 있는 거 봐보세요. 이거는 창과예요. 그리고 에워싸는 거죠. 창과하고 에울위 우리나라의 경계를 국경선에 혹시 적이 침입하지 않을까 하여 무기를 들고 나라 또 성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나라국이 들어간 한자어는요. 한국, 미국, 중국, 국가, 국민이 있습니다. 나라를 임금 혼자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중국에는요. 그 전체를 다스린 사람이 천자고요. 지방을 다스린 사람을 제후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 우리나라에 관찰사가 있었죠. 요즘 말하자면 도지사고요. 각 지역을 다스리는 또 군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각 고을과 고을의 경계는 무엇으로 나누어질까요? 대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나눌 때 대부분 큰 산이나 아니면 강을 경계로 해서 나누어져요. 그래서 성곽을 쌓았죠. 그리고 강이 있고요. 이곳은 말하자면 강에 이렇게 삼각주처럼, 삼각주라는 것은 강물이 흘러가다 흙이 쌓인 곳이에요. 태적물이 쌓인 것을 삼각주라 그러는데요. 이게 고을주예요. 고을주자는 큰 내가 흐르는 가운데에 소순 땅을 뜻하여 된 자예요. 지금 서울에 여의도가 있죠. 이런 것도 강이 흐르다가 거기에 흙이 밀려와서 이 섬처럼 쌓인 곳이에요. 근데 홍수가 밀려서 사람들이 살 자리를 잃게 되자 자연이 물 가운데 높은 땅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언덕에서 살아요. 시내를 경계로 하여 고을을 정했으므로 고을을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섬주자였는데요. 섬. 강물이 내려가다가 그 태적물이 쌓인 그런 곳에 있었는데 이게 고을의 뜻을 나타내니까 거기에 삼수변을 더해서 섬주자가 또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주, 나주, 공주, 상주 이렇게 보면 이게 고을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고을을 뜻하는 한자에는 옛날에 온님이 다스리는 고을에 다 이게 온이 있었죠. 고을 군자인데요. 이게 고을군 고을읍자인데 나중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고을읍이 우부방으로 바뀐 거죠. 고을군은 임금의 명을 받아 다스리는 고을을 나타냅니다. 군수,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 군수죠. 군읍, 군이나 읍 비슷한 자입니다. 장성군 할 때 군자입니다. 그럼 고을읍은 뭘까요? 이 고을읍이나 고을군이나 거의 같은 뜻이겠죠. 이 성으로 쌓여진 데서요. 그 사는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게 성곽이고 사는 백성, 고을읍인데요. 자, 고을읍에서 이 위에 입구는 성곽의 사방 둘레를 나타내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는 왼쪽을 향해 꿇어앉은 사람을 나타내어 성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글자의 오른쪽에 쓰일 때에는 우방이라고 읽습니다. 왼쪽에 쓰는 건 변이라 그랬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방이라 그럽니다. 글자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요. 자, 고을읍이 들어가는 한자어는요. 읍내, 도읍, 읍성, 화도읍 등이 있습니다. 이게 우부방은요. 고을읍하고 같은 자예요. 그래서 이게 글자의 오른쪽에 있으면 저것은 고을을 뜻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좋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나라방 할 때 이게 뒷부분에가 있죠? 우편우 할 때도 마을향, 고을향, 도읍도 다 이게 우부방이라 그래요. 글자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은 다 고을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자, 언덕구, 떼부, 성곽, 도읍도 할 때도 쓰이죠. 근데요, 그게 왼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건 뭘까요? 이거는 언덕부예요. 언덕을 뜻해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덕부 그러는데 아마 언덕부,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왼쪽에 있으니까 변이니까요. 그래서 막을빵, 언덕아, 내릴강, 항복할 항, 험할 험
한정한, 그리고 언덕능. 다 언덕에 관한 거죠. 언덕은 좀 험하잖아요. 언덕을 아래로 내려간다 할 때 내릴 강이고요.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막을 수가, 방어할 수 있죠. 그래서 막을 방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는 언덕부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우방, 고우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을리고요. 마을에는 밭전하고 흑토가 합해진 자예요. 밭전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곳이고요. 흑토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뜻합니다.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소규모 집단이 혈연적 유대 관계 속에서 씨족들이 모인 촌락 공동체였고요. 간단한 방어 시설만을 갖춘 소규모 취락 집단입니다. 그래서 마을리는 김 씨는 김씨들끼리,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그 위씨끼리, 박씨는 박씨끼리, 같은 성씨끼리 사는 걸 혈연적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같은 성씨들끼리 함께 사는 촌락 공동체였습니다. 마을촌도 비슷하죠. 그래서 동리, 마을의 이장, 신호리 할 때 마을리가 들어가고요. 골동, 마을리 이거 두 개는 비슷한 골동도 마을동, 이것도 마을을 뜻하고 마을리도 그렇고 마을촌도 그렇고 세 개가 다 비슷한 자입니다. 마을이죠. 마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을초는요, 나무목하고 이 손이에요. 이 마디초는 손목 아래에 맥박이 뛰는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촌이 소리를 나타내고 나무목이 뜻을 나타내는 형성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물을 얻기 쉬운 곳에 살았죠. 강물의 하류 지역의 언덕에 주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야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 바로 옆에 있으면 홍수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강 옆에 살 때 언덕에 자리 잡고 있으면 홍수의 위험이 적죠. 그래서 언덕에다가 마을이 자리 잡고, 그래서 물고기도 잡고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옆에 농사 짓기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강 옆에 옛날 유적지가 많아요. 그 유적지 파보면 거기에서 옛날 사람들이 쓰던 그릇도 나오고, 마을촌이 들어간 한자어는 농촌, 어촌, 산촌, 촌장 등이 있습니다. 어촌, 고기 잡으러 보면 여기에 삼수변하고 고기어하고 합해져 있죠. 오늘 이 시간에 배운 한자는요, 나라와 고을과 관련된 한자는 임금왕, 임금군, 나라국, 고을군, 고을주, 고을읍, 마을리, 마을촌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집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할 겁니다. 집에 관한 한자도 재미있어요. 자,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공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